예, 꾸준함 스테디입니다. 놀고 먹는 2030 세대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40대 아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청년 실업은 5.5%, 실업자는 22만 3천 명입니다. 2024년 7월 기준이고요. 그전에는 좀 올랐다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서 말하는 실업이란 내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하고 있죠. 그냥 쉬었어요가 2030 세대 66만 명입니다. 2023년 20대 38만 6천 명, 30대 27만 4천 명이 그냥 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냥 쉴까? 왜 2030들이 그냥 쉴까요? 아무래도 나한테 맞는 그런 회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리후생, 보수, 직원들 간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성장성, 고용 안정성 등등 아니겠습니까? 졸라 웃기네. 10조소인데 첫 출근한 신입 1시간 만에 도망갔답니다. 차 잘못 대놔서 연락 왔다고 차 빼고 온다고 하더니 그냥 도망갔대요. 이미 그 사람은 1시간 만에 그 회사에 대한 시스템을 간파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봐야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고서 추노를 했다라는 거죠. 기간제 교사 비율 10% 넘어서 종교사 줄어들 거. 기간제 교사 비율 10% 넘어섰다.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비율은 점점 늘어나지만 고용이 안정된 종교사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종교사 선발을 줄이고 있죠. 비단 이것이 교육계만의 일일까요? 다른 곳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즉 고용이 불안정한 그런 비정규직에 대한 비율이 안 높을까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열심히 취업활동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했다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럴 바에 그냥 놀자, 그런 생각이 더 들겠죠. 내가 어차피 열심히 살아봐야 서울에 아파트도 못 사는데 그냥 고만고만 하잖아. 어차피 열심히 일하는 아들하고도 고만고만한데 그냥 나는 놀고 먹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합법적으로 최저시급 받으면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아동바동 살았는데 건달이 MG 조폭이 돈 버는 법 알려드린다. 내가 불법을 저지른 사건, 교도소 갔다 온 썰 등등 풀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돈을 더 법니다. 내가 깡패였어, 내가 교도소 썰 풀게, 내가 불법 저지른 썰 풀게라고 했는데 팬미팅 했는데 80% 이상의 여성들이 왔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결혼은 뭐야? 연애도 못하는 거죠. 비교하기를 통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심히 내가 취업활동을 했지만 계속 낙방을 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거나 혹은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나중에 2030이 된 다음에 지금 2030들보다도 더 놀고 먹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인해서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를 많이 맺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한테서 오는 스트레스를 주체를 못하고 금방 포기를 해버려요. 그럼 어떤 회사를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어떤 조언이라든지 충고를 들었을 때 버티지 못하고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저는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대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취업할 수 있는 청년 세대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국가적으로도 보면 마이너스죠. 열심히 취업을 해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SOC,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하면서 도로라든지 공공건물, 병원,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세수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놀고 먹는 2030들이 전식력이 부족하고 눈만 높고 이상한 대학 나와가지고 그래도 4년제 나왔다고 중소기업에는 안 들어가려고 한다, 눈만 높다, 혹은 실업급여 이런 거를 많이 받아 먹으려고 한다 등등등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국 1위 배달기사 전윤배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운행하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서 사망하셨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저렇게 목숨 내놓고 타봐야 버스 사고로 죽을 건데 그러면 그냥 놀고 먹자. 지금 2030들이 처해진 현실이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0만 원 이상 벌려고 배달 라이너로 열심히 운행했어.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거는 사망 사건이었어. 그러면 차라리 놀고 먹자, 이런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이 인건비 싸움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대부분입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직 고용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종사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 몸값이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이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을 때 월급이 오를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서비스업직의 대표적인 게 식당 등에서 요식업에서 일하는 거잖아. 그 요식업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과연 월급이 엄청나게 오를까요? 생산직, 영세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거 아니고서는 내 월급이 엄청 오를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럴 거면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한 채 못 사고 자존감은 다 하락한 상태에서 어차피 그냥 놀고 먹을런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점점 더 높아질 거라 보고, 물론 SNS의 영향으로 비교 문화도 있을 거라 봐요. 남들은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차 끌고 좋은 백을 메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나는 월급 받은 거 아끼고 아껴도 저렇게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또 어느 정도는 부모님이 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 밑에 살면서 어느 정도의 의식주는 해결이 가능하니까 또 놀고 먹는 것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자존감이 하락할 대로 하락한, 그리고 SNS 영향으로 비교 문화가 생겨버린 평균 올려치기 2030 세대들에게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나 교육을 해준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취업 시장으로 들어오기는 힘들 거라 저는 봅니다. 노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자존감은 하락을 할 것이고요. 내가 어떤 구직에 대한 그런 열의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봐요. 내가 만약 2030이었으면 저는 어쨌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지수 추종 ETF에 저는 미친 듯이 투자를 할 거라고 봐요. 어디까지나 제 관점이고, 물론 주식을 싫어하는 분들은 뭐 예적금을 하셔도 되지만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사회 원망해보고 자존감 바닥 떨어져서 가만히 놀고 있어봐야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결국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책임을 지는 건 내 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놀고 먹는 2030들이 왜 그럴까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인생의 정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놀고 먹는 그런 세대들도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테디